자, 중력장 안에서 이제 1차원 운동 중에 이제 몇 가지 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그 세 가지 응용을 좀 잘 알고,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에 응용돼서 하는 그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죠.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어떤 높이에서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가속도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 9.8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t초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초, 5초, 15초가 지난 다음에 이 물체의 속도하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위치라는 것이 지금 좌표를 여기, 얘 출발점 여기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면에서 높이가 아니라 여기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낙하하는 거리가 맞는 거죠. 낙하하는 거리에 해당되는 게 위치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벡터적으로도 나타냈지만 벡터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1차원 운동은 이미 우리가 어떤 방향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다시피 가속도는 뭐 중력 가속도로 되어 있고요. 자유낙하 할 때는 이 속도가 gt다. 그리고 위치는 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의 위치 즉 낙하 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리고 반드시 식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비례식 반비례인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고 위치 같은 경우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난다는 그 감도 여러분이 좀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고 속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되고 이 식을 응용해서 얘가 처음에 정지했고 쭉 떨어져서 바닥까지 도달할 텐데 그러면 바닥에 딱 도달했을 때 속도는 얼만큼 될까 했을 때 V는 EGH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바닥 도달 시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보통 채공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채공 시간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T는 루트 G분의 EGH라는 것도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굳이 유도를 하자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식에서 이 Y를 H로 놓으면 바로 채공 시간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유낙하 운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그리시고 이런 식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식이죠. 연직상방투사 운동이고요. 지금 어떤 그 지면에서부터 그쵸,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공이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낙하하는 모양. 그쵸, 이걸 우리가 연직상방투사 운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물체가 쏘아 올려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가 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1차원 운동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유도해 보면 여기 이제 굵게 표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지금 처음에 던져진 속도 방향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점도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그 3개, 4개의 식으로 연직상방투사 운동은 전부 다 기술이 된다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응용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얘가 꼭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즉 이 최고점 도달 높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냐, 그리고 이 물체가 떠 있는 시간, 채공 시간이 뭐냐 하는 것도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고점 도달 시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속도가 커지면, 초기 속도가 커지면 최고점 도달 시간도 커지겠죠. 그래서 T는 G분의 V0라고 하고, 최고점 도달 높이는 어떻게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G분의 V0의 제곱이다 하는 것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여러분? 굳이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던져지는 게 아니고 꼭대기에서 던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응용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시험에, 각종 시험에 뭐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겠죠. 포물선 운동이 되고요. 포물선 운동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얘가 2차원 운동이라는 거고, 2차원 운동은 복합적으로 두 개 운동이 섞여 있는 건데, 이 수직 성분은 얘가 연직쌍방투사,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그거고, 이쪽 수평은 그냥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운동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Y축은 연직쌍방투사 운동이라고 했고, X축은 등속 운동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아까 유도했었던 연직쌍방투사 운동에 관련된 운동 방정식이 전부 다 여기 이제 관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등속 운동은 그냥 속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간단한 운동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가 2차원이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봤을 때는 x, y 두 가지 성분이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x 성분, y 성분, 뭐 이렇게 속도하고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타내서 풀 필요는 없고, 그냥 각각의 성분들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는 이런 그 형식에 의해서 벡터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운동이 이제 등속 운동, 수평 방향의 운동이니까 이 수평 방향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수평 방향은 등속이니까 가속도는 없을 거고, 속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초기 속도의 x 성분이기 때문에 v0 코사인 세타라고 보면 되시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이 속도, 일정한 속도에다가 소요 시간을 곱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방향은 이제 우리가 연직쌍방투사에서 했었던 식을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V0가 아니고 V0Y, 즉 이 처음에 얘가 던져진 이 속도, 그죠? 이 처음에 던져진 이 속도에 Y 성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여기 사인 세타가 같이 곱해져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이 여러분이 연직쌍방투사 운동을 기억을 하면 V0Y 대신에 V0 사인 세타라고 넣어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도 마찬가지로 G분의 V0, 근데 여기는 Y가 하나 더 붙으니까 G분의 V0 Y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최고점 높이도 우리가 그냥 연직쌍방투사 운동일 때는 이런 공식이 되지만 V0가 V0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포물선 운동에서는 어떻게 얘를 어떤 각도로 어떤 초기 속도로 던졌을 때 얘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 수평 어딘가에 도달을 할 거잖아요. 이게 수평 최대 도달 거리 Xmax가 되는데, 이것도 식을 유도하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 이제 하나 얻어지죠. 그죠? 그래서 G분의 V0 제곱에 사인 2세타다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맞다. 즉 V0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V0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 제일 멀리 던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타가 90도가 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세타가 45도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유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 상대 속도라는 개념도 여기서 아울러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정리하고 이제 지나갈 텐데요. 나중에 이제 그 현대 물리 쪽에 그 이제 로렌츠 인자 뭐 이제 그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선 그냥 상대 속도로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움직이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다른 움직이는 물체나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보면 걔네들의 속도가 정지하고 있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죠. 상대 속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보고 B에서 P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좌표가 있는 거고,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P인데 이 P를 A가 관찰할 때하고 B가 관찰할 때하고 우리가 이 위치 벡터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했을 때 이렇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라는 B라는 좌표계에서 본 이 P의 속도, 이걸 이제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걸 이제 A가 봤을 때는 P의 속도가 되고, A가 본 B의 속도, 이 좌표의 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너무 빨리 얘기해서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상대 속도의 개념은 이런 벡터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점 운동학을 빠르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질점 운동학에 관련된 내용은 뭐 이게 답니다. 내용이 여기에선 이제 벗어날 게 없고요. 좀 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좀 심화시키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이 정도. 여기선 뭐 거의 99% 이상 전부 다 커버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